자, 시청자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보시고 윤석열 탄핵 촛불에 함께 해요라고 정치적인 문구가 가득 담긴 현수막이 등장을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현수막 끝에는 QR코드도 넣어놨는데 인식을 하면은 강남 서초 촛불 행동그룹의 채팅방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해요. 자, 그룹 채팅방의 개설자는 김지선 강남 촛불 행동대표라는 사람인데 현재 극단적인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에서 코너도 맡아가지고 진행 중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역시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싶죠. 그리고 참고로 이 서울의 소리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난 대선 시정 당시에 바로 영부인 김 여사와 관련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어떤 근거 없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반복해가지고 펼치던 그런 곳입니다. 알만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몇 달 전 올 초에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판결에서는 실제로 판결까지 나왔는데 김 여사를 상대로 이제 통화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렸던 서울의 소리 측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사건은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그래도 자기들이랑 한때는 인연이 있었고 상대방을 믿어가지고 이런저런 통화를 했던 거를 가지고 그거를 녹취를 떠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대선 시즌 임박해가지고 터트리고 이런다라는 거는 정말로 비열한 행동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때는 과거 자기들과 인연이 있고 했던 사람을 상대로 약점 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바로 이런 행동이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를 보면은 또 그래 뭐 정당한 활동을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정당한 비판도 아니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속한 내용들로 꾸준히 영부인을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근거도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날 수능 잘 보고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함께 하자라는 이런 어이없는 문구,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매나 비슷한 맥락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을 꼬드겨가지고 잘하는 짓이다. 딱 북한 인민군들이나 하는 짓이다. 애들의 일생일대의 수능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러고들 싶냐. 정말로 못났다 못났어.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보수는 아무리 썩어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래가지고 내가 저쪽에서 보수로 넘어온 사람이다. 내로남불 끝판정당 해산이 답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정치에 그러면 어린 학생들을 이용하면서 저렇게 뭐 누구를 조롱하라느니 어떤 구호를 외치라느니 못난 어른들이 애들에게 등 떠미는 이런 일들이 뭐 이번이 처음 있었느냐?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에요. 지금 뭐 사실 20대나 30대 분들도 옛날에 반비 선동하고 어떤 노래 같은 거 부르고 이런 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여기도 보시면은 나이가 엄청 어린 지금 학생들을 데려다가 민주당이나 제메이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반일 파리하라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벤트를 열고 핵 오염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편향적인 이런 세뇌 교육, 반일 파리 교육을 하고 있죠.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그런데 알겠지만 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대놓고 몇 번이나 설명을 했었던 명백한 반일파리 정치쇼에 불과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런 균형 잡힌 과학적인 팩트나 진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편향적으로 반일 감정부터 무조건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은 민주당 내부에서 험지에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압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박찬대 의원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는 기득권이 아니다. 국회로 따지면은 보궐선거에 나온 0.5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계양에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괴상한 쉴드를 치고 아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기득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기득권이냐는 거죠.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재명이는 법조인 생활을 젊을 때부터 하다가 이미 2010년에 진작에 성남시장부터 정치 생활을 지내는 등 굉장히 이제 순탄한 정치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시장도 해먹었고 나중에는 경기도 도지사도 해먹었고 유력 대권 후보까지 했으며 현재에도 거대 정당 민주당을 이렇게 독점을 해가지고 거의 사당화를 만들면서 당 대표까지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기득권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계급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최근에 직접 총선 인재를 영입한다라고 하면서 공천권과 인사권을 모두 친명계가 독식하도록까지 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재명보다 더 강한 기득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인재위원장도 자기가 직접 셀프로 맡겠다라고 본인을 이렇게 임명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셀프 공천이다, 셀프 임명이다 이러죠. 무슨 맨날 그런데 자기는 핍박받는 약자고 아웃사이더 호소인 짓거리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싶죠. 자, 최근에 이재명은 재판이 3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잘못을 자기가 저질러가지고 충분히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의 업보로 인해 가지고 재판에 불려가고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피해자 행세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진짜 피해자는 바로 이 사람들이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맡았던 유한기, 그리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처장이었던 김문기 씨, 뭐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제보자인 이모 씨,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관련된 배모 씨의 지인, 또 남북 경협 사건과 관련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전형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목숨을 잃었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아예 잘못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이재명과 깊이 엮여가지고 이런저런 행동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법률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이고, 본인들이 억울한 게 있다면 진술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 시장이고 도지사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아랫사람으로서 이게 거부하기 힘든 환경이었다라고 몸통을 불고 싶으면 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적법한 처분을 받았으면은, 정당한 재판을 받았으면은 됐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그렇게 거대한 잘못을 해가지고 목숨까지 누구한테 목숨을 잃었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자꾸 슬슬 묻히고 슬금슬금 묻히고 넘어간다라는 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국민들이 잃을 사건이 아니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가 사실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극성스럽고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어떻게 수능 치는 날까지 이런 파리를, 정치 파리를 하려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